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추책.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88가지 심리실험 중에서 3가지를 같이 또 나눌게요. 일하고 싶은 욕구는 복권 당첨금도 억누를 수 없다. 어느 날 여러분이 복권 1등에 당첨되어 몇십억 원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자. 그 정도 액수라면 아마 누구든지 평생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30억 원을 벌거나 복권에 당첨되어 3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는 돈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직장인이 복권에 당첨되어 30억 원을 받게 된다면 그는 어제까지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 당장 사표를 던질까? 매주 월요일마다 회사 출입문이 지옥문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뒤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고?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출근길이 고행길이고 더럽고 안 이꺼워 당장이라도 상사에게 호기롭게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은 직장인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실제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것도 충만하게.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리처드 에비 교수와 동료 연구자는 오하이오 주립복권위원회에 등록된 10년치 1265명의 고액 당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여러분은 복권에 당첨되어도 계속 일했습니까? 질문을 받은 사람의 85.5%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엄청난 금액의 돈이 자기 계좌로 들어왔으니 더는 일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14.5%에 불과했다. 대다수가 더 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이 생겼는데도 계속 직장 생활을 유지한 것이다. 세계적인 부자 중에는 더는 돈을 벌 필요가 없는데도 일 자체를 즐기며 365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 가능성은 작겠지만 내가 만일 밀리언셀러를 내서 짧은 기간 인세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상상을 해보았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을 그만두고 싶어질까?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일 그 자체가 내겐 너무도 큰 기쁨이고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도 나와 비슷하지 않을까?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이 갑자기 10억 원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껏 해오던 일을 곧바로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거나 푹 자고 싶은 기본 욕구 못지않게 일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야근을 밥 먹듯 하느라 수면 부족이 일상이 돼버린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허리가 아플 때까지 자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 몇 날 며칠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만 자라고 하면 어느 순간 그만 자고 싶다며 이부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어질 게 뻔하다. 분주히 몸을 움직여 일하고 싶다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욕구다. 일할 필요가 있든 없든 사람은 일하고 싶다는 욕구를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할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하는 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 아닐까? 우리 눈에는 왜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넘쳐나는 것처럼 비칠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득실거린다고 생각한다. 나도 마찬가지라서 딱히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산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는 고결한 심성의 소유자이고 다른 사람은 세상에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묻었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인지 왜곡은 왜 발생하는 걸까?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주었다고 해보자.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 일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다. 자주 생색을 낸다. 내가 해준 일은 제대로 알아주지 않거나
잊어버린다면 서운한 마음을 품는 일을 넘어서서 앙심을 품기도 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뭔가 불쾌한 일을 저지르면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기억의 선택 작용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자신이 빌려준 돈은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자신이 남에게 빌린 돈은 까맣게 잊고 산다.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 선택해 기억한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선택 작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데이비드 매식 교수 연구팀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착한 행동,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착한 행동,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과 다른 사람이 저지른 나쁜 행동을 5분 동안 최대한 많이 적어서 제출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베푼 착한 행동은 5분에 4.2개나 떠올렸는데 타인의 착한 행동은 2.9개밖에 떠올리지 못했다. 대부분 자신의 좋은 점은 줄줄이 떠올렸다. 반대로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거나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데 모른 척했다는 등 그런 나쁜 행동은 2.7개밖에 떠올리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저지른 나쁜 행동은 4.28개나 떠올렸다. 이 실험으로 좀 더 명확히 알게 되었듯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잘한 일만 기억한다. 그런 터라 내가 비록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나름 착한 사람이라는 자아상이 완성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는 나쁜 쪽을 더 많이 떠올려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인상을 형성하기에 아무래도 타인은 나쁜 사람이 되기 쉽다. 우리 눈에는 왜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넘쳐나는 것처럼 비칠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기억이 자신을 미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발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말 중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로 자신을 향한 기준과 타인을 향한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인간의 인지 부조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위의 실험은 그런 인지 부조화와 모순된 인간 본성을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시도이다. 네, 또 다른 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정말로 머리가 좋아질까? 어린아이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머리가 좋아질까?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이다. 심리학 실험 결과가 기사로 보도된 적이 있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프랜시스 라우셔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다. 연구팀은 모차르트 소나타를 대학생들에게 10분 동안 들려준 뒤 IQ 테스트를 한 결과 IQ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이 연구 결과에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선뜻 믿기 어려운 이 결과에 곧바로 수많은 연구자가 벌떼처럼 몰려들어 검증에 나섰다. 연이은 연구로 몇 가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거나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 그중 하나는 모차르트가 아닌 다른 음악가의 곡을 들려주어도 마찬가지로 IQ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모차르트 이펙트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팀이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주장한 사실은 모차르트 음악을 아무리 자주 반복해서 들려주어도 IQ가 전혀 향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연 어느 연구 결과가 맞을까? 모차르트 이펙트는 사실이 아닐까? 미국 하버드 대학교 크리스토퍼 차프리스 교수는 모차르트 이펙트와 관련한 수많은 논문을 끈질기게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연구 끝에 차프리스 교수는 모차르트 음악은 뇌 기능 향상에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을 끌어냈다. 좀 더 구체적으로 IQ 테스트 점수로 말하자면 1.4점 정도 오르는 수준으로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차브리스 교수가 내린 결론이다. 실제로 모차르트 이펙트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해보면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아 교육용 교재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되었다라며
호들갑 떠는 광고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는 거의 예외 없이 과장 광고로 보아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온종일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어도 학교 성적에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성적이 올랐다면 부모가 들려준 모차르트 음악 덕분이 아니라 아이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었구나. 잘했어. 라고 도전과 노력을 칭찬해 주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모차르트 음악을 열심히 들어줬거든. 그 덕을 이제야 보는구나 라는 어린석은 소리는 그런 소리를 하는 부모는 되지 말자. 네, K가 추천하는 책 K 추책 오늘은 88가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심리 실험 이 책을 재미있게 한번 다뤄봤어요. 네, K 추책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